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임신한 상태로 맞선을 보러 온 경우는 봤는데 가족 셋이 같이 맞선 보러 오는 건 보신 적 있나요? 저 지금 이미 남자친구가 있고 임신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셨죠? 정말 저도 별별 상황을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건 처음입니다. 이 여성은 올해 23세이고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2달 반 정도 됐으며 임신 사실도 맞선을 보기 일주일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통해 결혼할 상대를 찾아 세 식구를 부양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혹시 제정신이신가요? 이게 왜 미친 거죠?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이미 가정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상대를 찾으시는 거죠? 가정이 있어도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친구도 아직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저는 저희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돈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요? 제가 예쁘니까요. 제가 이렇게 예쁜데 저랑 사귀는 건 그 사람에게 영광 아닌가요? 무슨 영광이요? 뭐가 영광입니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그게 그 사람한테 영광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저 여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더라 하면요? 그 사람이 왜 세 식구를 다 책임져야 합니까? 그게 안 되나요? 어디 가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맞선 보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남자도 있고 아이도 있는 상태에서 맞선 보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찾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임신한 상태로 맞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데 요즘은 임신한 채로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맞선을 보는 여성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상대 남성에게 집과 차, 높은 수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전 남자친구와 다시 함께 살겠다는 조건까지 내세워 중개인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임신 3개월 된 여자가 호구를 찾는다고 했나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전 남자친구의 아이 아닙니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해놓고 지금 남자친구를 찾는 게 떠넘기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라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중매인을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호리병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혼이지만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이제 호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배우자 조건을 한번 보시죠. 저는 84년생이고 키 165cm, 몸무게 54kg입니다. 결혼한 적은 없지만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한 명은 중미혼혈, 한 명은 중한혼혈입니다. 결혼 전에 남성 측에서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까지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 주셔야 합니다. 연봉은 최소 3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아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조건이 과연 현실적인 걸까요? 방금 맞선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그 여성은 저와 같은 35세였는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전에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가득 주문했고 결국 제가 500위안 넘게 계산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계속 저에게 왜 8년 동안 솔로였냐고,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게 매우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가씨라고 하면 맞지만 노처녀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나이와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40이면 한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도 40이면 여전히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올바른 연애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단지 당신의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지는 돈을 받으면 절이라도 하고 아이들도 사탕 하나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선물은 다 받고 송금도 그대로 받으면서 꽃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다고 하시네요. 물건은 다 챙기고 감정은 바로 없던 일로 만든다면 그건 무책임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 남성과 교제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교제를 시작했다면 두 사람은 하나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므로 어떻게 하면 함께 절약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 물질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의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럼 차나 저축은요? 조건이 좀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주님처럼 대접받고 사모님처럼 살고 싶은 거네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손님 계산서입니다. 총 5,490위안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밥 먹으면 남자가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라고 뭐가 다릅니까? 남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남자가 호구입니까? 남자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다 내줘야 합니까? 오늘 제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 계산 제가 다 낼 수도 있지만 저를 아시긴 합니까? 정상인 남자라면 더치페이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경우는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저는 서로 빚지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만남일 때는 더치페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인색하고 쪼잔하게 느껴집니다. 인색하고 쪼잔하게 느껴지신다고요? 아무래도 맞선 상대니까요. 저희 집은 약혼하는데 총 31만 위안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5만 위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파혼을 하면 돈을 전부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사실 그녀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시적인 감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중매인보다 재물신이 더 낫지 않겠는가? 여자는 적고 남자는 많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돈만 많으면 사업도 번창하고 어디를 가든 장모님이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어서 맞선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다. 더 이상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여자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차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집도 원한다. 부모님은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을 결혼 비용으로 쓰고 결국 남는 건 빚뿐이다. 이 생에는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와 집이 있어도 무슨 소용인가? 돈이 있어야 밖에서 바쁘게 살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이라도 피우면 1년 내내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된다. 10년 결혼 생활이 처량해지고 자식 문제로 부모님까지 걱정하게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티즌이 이 논쟁을 정리하며 부모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마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무슨 상관인가? 인생은 고작 3만일 뿐인데 왜 차와 집에 얽매여 사는가?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고 현재를 살며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가정 형편을 따지지 않는 남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육체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우울증을 핑계로 거짓말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힘든 육체 노동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남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재난 앞에서 자신을 희생해 약자를 보호하는 남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어요. 숨이 붙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한 저는 절대 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자랑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삶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남들 앞에서 게으르게 사는 걸 자랑까지 하시는 겁니까? 남편과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바로 동의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 이미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자마자 상대가 바로 동의했잖아요.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여동생이 좀 이상한데요. 결혼할 때 실제로는 예물로 1만 위안만 받았으면서 밖에는 30만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지금 그 여동생의 아이는 이미 8살입니다. 당시 외모가 더 뛰어났던 다른 여성들은 지금 34세에서 3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맞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딸을 투자 대상처럼 보고 고위험 방식으로 결혼을 통해 최대 이익을 뽑아내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의 왜곡된 결혼관과 연애관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월급 5천 위안 정도인 남성을 만나실 생각 있으십니까? 5천 위안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웃기네요. 그럼 어떤 남성을 원하십니까? 최소한 월급 1만 위안 이상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5천 위안이면 본인 생활도 부족한데 결혼하면 부모도 부양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물은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최소 20만 위안은 돼야죠. 그리고 차와 집도 있어야 합니다.
결혼 예물은 남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요구할지, 어떻게 요구할지, 누구에게 요구할지, 이 모든 것이 한 여성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정말 당신과 함께 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제가 본 답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감정이 거래처럼 변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다행히도 예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자친구는 매우 솔직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함께했고 그녀도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어느 정도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대해는 제 생각을 존중해주며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녀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갈 수 있느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돈의 힘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소통,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끝은 이삿짐 트럭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결말은 그 트럭으로 두 사람의 짐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짐과 희망을 가득 싣고 행복과 미래로 향하는 그 트럭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원망은 없고 젊은 시절에 만난 부부가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빛나는 나이에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결실 있는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예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꼬맹아, 예물이라는 건 남자 쪽이 자기 집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성의이자 의식 같은 거야. 그걸 왜 네가 요구하지? 요즘은 시부모님이 같이 빨래나 밥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두 분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도 저는 아이를 낳아줘야 하잖아요. 꼬맹아, 아이를 낳는 건 너의 권리이고 낳지 않는 것도 너의 권리야. 누구를 위해 낳는다고 생각하지 마.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지. 한 사람만 죽도록 일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50만 위안의 예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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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00만 위안도 괜찮습니다. 그럼 고액 예물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로거, 어떤 상황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성 7.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성 8. 그 돈이 상대방에게 가서 앞으로 우리 둘의 생활 기반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성 9. 이 50만 위안이 이후 생활의 기반으로 쓰인다면 괜찮습니다. 남성 10.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상해에는 예물 문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집에 여성의 이름을 넣어야 할까요? 제 친구가 말하길 자기 남동생이 곧 결혼하는데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측에서 결혼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비록 저는 초기 자금은 못 냈지만 결혼 후에는 같이 대출을 갚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합니까? 이름을 넣고 싶다면 문제 없습니다. 대신 계약금을 절반 부담하세요. 그녀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집을 한 채 사주고 계약금도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각자 자기 집을 사고 각자 자기 집 대출을 갚으면 되겠네요. 남자 집에 여자 이름을 안 올리면 여자도 남자 집 이름을 요구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물론 가치관이 올바른 부모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여자나 장모를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예물로 30만 위안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많이? 그럼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까지 10만 위안 정도 모아놨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2년 안에 꼭 모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30만 위안 줬어요. 너희 엄마가 30만 위안을 줬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벌기 힘든 거 아니까 이 30만은 그냥 형식적인 예물로만 하고 절차만 밟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도 될까? 뭐가 문제죠? 우리 엄마가 그 돈은 나중에 다시 우리 둘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축의금도 전부 우리에게 주고 그 돈으로 작은 차를 사거나 가게를 열라고 하셨어요. 정말이야? 안녕하세요.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이 꼭 문을 막고 시험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축복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형님을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삶에서는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약속드립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꽃을 피워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생, 언니와 형부 두 분의 행복과 원만한 삶을 기원합니다. 가는 길마다 꽃이 피어나고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의 100년 해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가족 친지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